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7일 오전 7시입니다. 어제 세계 유수한 언론들이 일제히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로켓포와 포탄을 수입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공개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방부도 이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구체적으로 그 무기가 전달되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국방부 대변인은 양쪽이 접촉한 사실은 있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입니다. 유엔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불법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데 대해서 엄격한 제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기의 대외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통해서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을 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2월 말에 침공을 해가지고 이제 한 6개월 이상 지났는데 어마어마한 지금 인명 피해와 장비 손실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가장 정확한 영국 정보기관이 약 2만 5천 명이 전사하고 다친 사람까지 치면은 약 9만 명이 지금 전사상했다, 다치고 죽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9만 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는 병력 보충이 어렵다는 겁니다. 참고로 아프가니스탄에 한 10년 동안 개입을 했는데 그때 소련군의 전사자는 1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사이에 그보다 2배나 더 많이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장비 손실 또한 심각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특히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아주 성능이 좋은 이 대포, 로켓포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주로 러시아군의 무기 창고 그리고 사령부를 포격하고 있습니다. 정확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한 번 때리고는 그 포대가 이동해 버리니까 보복도 안 당합니다. 이 신무기가 도입된 이후에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전장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요사이 남쪽에서는 반격작전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 급한 러시아는 이란으로부터 지금 드론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 드론이 고장이 많이 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북한에 손을 뻗쳤습니다. 좀 비참한 상황이죠. 중국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했지만 중국은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무기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석유를 많이 사준다고 합니다.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거죠. 그러나 직접적으로 러시아에 무기를 지금 공급하고 있는 곳은 이란과 북한뿐입니다. 자, 이게 진짜 악의 축 아니겠습니까? 러시아, 이란, 북한, 새로운 악의 축입니다. 그런데 이란과 북한은 또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1980년대에 이란 이라크 전쟁이 근한 10년 동안 벌어졌습니다. 이라크가 이란을 침공을 했습니다. 그때는 또 미국이 이라크를 도와주었습니다. 이라크가 그때 독가스까지 썼습니다. 그래도 당시 레이건 미국 정부는 그걸 그냥 눈 감아 주었습니다. 이러니까 그때 이란은 호메이니 혁명 정부였습니다. 어디 무기를 구할 데가 없었는데 이때 북한이 무기를 대어주었습니다. 북한이 어마어마한 무기를 이란에 대주고 또 군인들까지 보내가지고 교관을 보내가지고
또 전쟁 지도를 해 주고 해 가지고 이 사건 때문에 이란과 북한이 형제 국가처럼 되었습니다. 요사이도 북한이 핵 개발하면서 그 노하우를 미사일 기술까지 포함해서 이란에 주고 이란은 거기에 대한 대가로 북한에 기름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련, 이란, 북한, 지금 소련이 러시아로 바뀌어졌습니다마는 이런 삼각관계가 아직도 지금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러시아가 얼마나 버티느냐 하는 건데, 북한에까지 무기를 공급해 달라고 매달릴 정도면은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게 영국과 미국 정보기관의 판단입니다. 병력 손실을 보충하는 게 어렵다. 그리고 무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아픈 거죠. 무기가 떨어지고 있으면 어떻게 싸웁니까? 근데 이 무기 부분에 대해서는 서방 세계가 잘하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가, 특히 나토 국가가 병력을 직접 보내지는 않지만은 첫째는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기술 요원들을 보내서 많은 걸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기를 대폭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약속한 것까지 치면은 무기 보낸 그 액수가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아마 100억 달러 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 지원까지 치면 훨씬 더 많죠. 이게 장기적으로는 러시아를 약화시키고 말 것이다 하는 전망을, 아주 낙관적 전망을 갖게 하는 게 이번에 이 사건입니다. 이란으로부터는 드론, 그리고 북한으로부터는 로켓포와 포탄 수입, 그리고 북한이 그 공짜로 줄 사람들입니까? 다 돈 받고 합니다. 북한도 지금 코로나로 몰려 있는데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구석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기름, 가스를 많이 팔아 가지고 외환 보유고는 꽤 됩니다. 아마 7-8천억 달러 될 것 같은데, 물론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만은 외환 보유고가 있으니까 북한이 가장 애타게 기다리는 외화를 얻을 수 있는 거니까 딱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서는 참으로 이 상황을 주시해야 합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붙어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중국, 북한, 러시아가 하나로 움직이는 거죠. 이 대륙의 3대 독재 국가가 한 덩어리로 움직인다. 무기를 판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군사 동맹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국의 국내 사정,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 정상화를 하고 있지만은 이 정치를 잘못해 가지고 4분 5열이 되고 말았습니다. 집권 세력이. 그리고 한일 간의 관계 정상화도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미 관계가 정상화되는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중국은 한국 국내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공작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까지 북한, 중국 편에 서버리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의 우파 세력이 홀로 버틸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큰
의문부호를 던지는 게 바로 이 뉴스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무기를 매개를 해 가지고 한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로서는 매우 불길한 뉴스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